3분기 순이익이 무려 330%나 급증했는데 주가는 고작 5.5% 오르는데 그친 회사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실적과 시장의 정말 미지근한 반응, 청취자께서 이 엄청난 괴리의 원인이 대체 뭘까 궁금하다며 보내주신 자료들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시노펙스라는 기업을 둘러싼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단순히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왜 안 오를까? 뭐 이런 질문보다 훨씬 복잡한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기업 분석, 보고서, 실적 발표, 또 IR 자료들을 다 엮어서요, 그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랑 투자자들 머릿속에 그려진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간극, 그 정체를 한번 밝혀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겠더라고요. 회사의 공식 발표도 있고 또 아주 냉철한 시각의 증권사 리포트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건 통해서 현재 실적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압력의 실체는 또 무엇인지 한번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팩트부터 시작하죠. 시노펙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정말 인상적입니다. 매출액이 70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고요. 네, 이게 무려 3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외형적으로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죠.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익의 질입니다. 보통 매출이 18% 늘면 이익도 그와 비슷하게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330%나 급증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증거인 거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그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늘면서 이익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 맞죠?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 설비 투자는 이미 다 끝났는데 주문이 막 늘어나니까 만드는 쪽쪽 더 큰 이익으로 남는 그런 구조요. 네, 이건 제조업 기업에게는 거의 꿈의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거든요. 비용 구조는 효율화되고 있고 수익성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론적으로는 주가의 이보다 더 강력한 상승 신호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330%라는 숫자는 누가 봐도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놀라운 소식에도 주가는 5.5% 상승한 6,300원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물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지만요. 네, 하긴 했지만 순이익 성장률을 생각하면 이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기서 잠시 멈춰보죠. 아무리 그래도 순이익 330% 증가는 무시하기 힘든 숫자인데 시장이 이걸 단순히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다라면서 외면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괴리의 핵심입니다. 시장은요, 전혀 비합리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독할 정도로 미래 가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가치요?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시노펙스라는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단순한 IT 부품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사는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번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관심 밖의 분야에서 나온 성과라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그 밸류에이션 트랩, 가치평가의 함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온전히 바이오 헬스케어, 구체적으로는 인공신장기, 즉 혈액투석기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30% 이익 성장은 대부분 전통 사업인 FPCB, 그러니까 연성 회로 기판이나 필터 부문의 수율 개선, 원가 절감, 여기서 비롯된 걸로 분석되거든요. 시장의 기대와 실제 실적의 출처 사이에 거대한 불이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 자료에 나온 표현이 정말 와닿는데요. 전통 사업에서 번 돈으로 미래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인식이 시장에 너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투자자들은 우리가 목 빠지게 기다리는 바이오 사업에서 성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 이런 심리로 오히려 이 좋은 실적 발표를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는다는 분석이네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뉴스에 파는 셀 온 뉴스 현상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을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 당일에 5.5%나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었음에도 그 상승세를 전혀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야겠네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그 신사업들, 도대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핵심 성장 동력, 혈액투석기 사업부터 좀 살펴보죠. 이거 정말 큰 기대를 모았던 프로젝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 시장이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거의 100%를 독일이나 일본 같은 해외 기업 제품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100%를요? 네. 시노펙스가 이걸 국산화해서 2024년 3월에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으니 그야말로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여기서 IT 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어떤 차이점이죠? IT 부품은 인증받고 고객사 테스트 통과하면 바로 대량 납품으로 이어지는데 의료기기는 다른가 보군요? 완전히 다릅니다. 의료기기 산업에서 품목 허가는요, 마라톤 풀코스를 뛰기 위해 이제 막 출발선에 설 자격을 얻은 것과 같아요. 아,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부터 진짜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죠. 이후에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고 각 병원의 까다로운 의료기기 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넘기 힘든 마지막 관문, 즉 수십 년간 기존 글로벌 제품에 익숙해진 의료진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 임상 데이터 축적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 특히 자료를 보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해서 국내 최상급 병원 5곳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제품의 신뢰도를 단번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겠죠. 최고의 병원에서 쓴다는 것만큼 확실한 보증수표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점이 매출 발생을 지연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급 병원의 임상 절차는 상상 이상으로 까다롭고 오래 걸립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회사 측에서도 IR 자료를 통해 2026년을 본격적인 시장 진입 시기로 보고 있는데 2026년요? 네, 이건 다시 말해서 2025년은 데이터를 쌓는 해이지 돈을 버는 해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그 시간적 지연이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당겨와서 할인시키는, 즉 주가를 억누르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혈액투석기 사업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이 그것 하나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부품 쪽은 상황이 좀 다른가요? 안타깝게도 그쪽은 또 다른 종류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거시경제 환경이죠. 전기차 배터리 부품 사업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이른바 캐즘 현상이라는 역풍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아, 캐즘 현상. 네, 모두가 전기차로 달려갈 줄 알았는데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 사업 역시 회사 측에서 본격적인 성장은 2026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샘플 개발 단계로 실제 양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럼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케미컬 필터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겠군요. 고객사인 반도체 제조사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재개되어야 매출이 본격화될 텐데 그 시점 역시 대부분 2026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와, 결국 혈액투석기, 전기차 부품, 반도체 필터, 이 세 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2026년이라는 같은 시간표를 가리키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 점이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주가의 발목을 잡는 핵심입니다. 하나의 사업이 지연되는 건 관리 가능하지만 세 개의 핵심 동력이 동시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내부적인 성장통이 있는데 외부 환경도 썩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네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시장 수급 요인도 짚어주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주식시장은 외국인 자금이 주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대형주에 쏠리면서 시노펙스 같은 코스닥 중소형주는 다소 소외되는 현상이 뚜렷했고요. 여기에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관세 인상 우려 같은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수출 기업에게는 부담이었고요. 네,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주가 흐름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의 흐름을 보면
52주 최저가인 3,325원과 최고가인 6,300원. 이 넓은 박스권 안에서 꽤 오랫동안 갇혀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위로 뚫고 나가려고 하면 무언가에 막혀서 내려오고 또 아래로 꺼질 것 같으면 신기하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반복됐죠. 이 가격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점인 3,000원대는 신사업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져도 굳건히 지켜졌던 가격이거든요. 이건 시노펙스의 기존 IT 사업, 즉 FC PCB나 필터 사업이 꾸준히 창출하는 기본적인 가치, 일종의 안전마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밑으로는 떨어지기 어렵다는 시장의 공감대 같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고점인 6,000원대는 바이오나 전장 부품 같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최대한으로 반영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하려면 이제 기대가 아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확실한 증거라면 또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로는 어림도 없다는 뉘앙스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시장은 더 이상 기존 사업에서 나오는 양적 성장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사업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질적 변화의 증거를 원합니다. 이를 빌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어느 병원과 연간 몇억 원 규모의 혈액투석기 공급 계약 체결 같은 구체적인 공시, 또는 서울대병원 임상 결과 기존 외산 제품 대비 동등 이상의 효능을 입증과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시장은 2026년의 이야기가 2025년의 현실로 바뀌는 그 첫 번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청취자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노펙스의 현재 상황은 기업의 내재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가치 실현의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3분기 연속 매출 성장과 330% 순이익 급증이 보여주듯이 기업의 기초 체력, 즉 기존 사업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이오와 전장이라는 두 개의 핵심 성장 동력의 시간표가 2026년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2025년의 주가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이 정체 구간을 J커브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R&D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면서 체질을 개선하는 인내의 시간인 셈이죠. J자 곡선이 수직으로 상승하기 직전에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움츠리고 있는 그 평탄한 구간에 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본 모든 자료는 2026년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지연의 리스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시간표가 예상보다 앞당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에서 진행 중인 임상 데이터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이에 감명받은 어느 대형 병원이 2020년이 되기 전에 시장의 예상을 깨고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면 말이죠. 이 하나의 사건이 전체 J커브 성장 곡선을 미래에서 현재로 단숨에 끌어당길 때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앞으로 관련 뉴스를 접하실 때 그 시간표의 변화를 암시하는 아주 작은 초기 신호가 무엇일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